안녕하세요. 포토이즈 철이몽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장노출 출사 포인트로 대요리 패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요리 패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초가 많아서 여름철에 딱 알맞는 출사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급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패선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올 여름 지나면은 좀 촬영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급하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대요리 패선 촬영하실 때 주의하실 점, 그리고 찾아가시는 법, 그리고 어느 곳에 물때를 보고 대요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 물때표 보시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 수초를 살리는 보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요리 패선 촬영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우선 패선이 많이 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수 부분의 합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화각을 선 미 부분에서 잡으셔야 될 겁니다. 선수 부분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합판이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흔들림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촬영 화각은 선 미 부분에서 잡으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선 미 부분에서 촬영 화각을 잡다 보면은 일몰각하고 겹칩니다. 아마 5월부터 8월 정도까지는 일몰각하고 일직선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시서부터 5시 정도는 6월 기준으로 3시서부터 5시 정도는 좀 피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햇볕이 강한 날은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촬영 장소로 접근하실 수 있는 주소하고 가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에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838-1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요 위치가 되겠어요. 요 위치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잠깐 로드뷰를 볼게요. 자,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에다 주차를 하시고 요 길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요 길로 내려가시면은 한 2, 3분만 걸어가시면은 여기가 촬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걸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조 때는 요 부분은 잠겨요. 철수하시다가 보면은 여기 위로 올라오실 수 있는 길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위로 해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찾아가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는 촬영 장소입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요. 근데 단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로드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중간길이 이래요. 중간길이 완전히 산길입니다. 차 한 대밖에 지나다닐 수 없는 길이어서 요런 길이 한 5분 정도 돼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차를 피하실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이렇게 갈림길도 있고 하니까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는데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한 5분 정도는 길이 매우 안 좋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장노철 촬영을 다니다 보면 항상 그 화장실이 문제잖아요. 큰 길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좌회전을 해서 여기를 따라 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 진충사라는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진충사에 잠깐 들리셔서 잠깐 휴식 취하시고 그리고 촬영 장소를 이동하시면은 편안하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요리 패선을 촬영하러 가실 때 물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물때를 보고 가셔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같은 경우에는 패선이 상당히 높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만조 시간이 돼야지 촬영을 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보통은 여기다 지역명을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대요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대요리라고는 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요리의 물때는 따로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보령을 한번 볼게요. 대요리가 보령 근처에 있거든요. 자, 그렇게 찾아가시면은, 자, 이쪽이 보령 쪽인데, 자, 여기에서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산시 지곡면입니다.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 도성리하고 환성리 사이에 대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할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가까운 곳에 물대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물대로는 웅도 있고 고파도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구도항 정도가 있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웅도 물대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웅도의 물대를 보겠습니다. 자, 웅도 물대에서 제가 갔던 날은 5월 12일, 24일, 25일 이렇게 세 차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5월 물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2일 날은 자, 17시 2분에 7m 4였습니다. 그리고 24일은 2시 46분에 7m 25. 그리고 25일은 3시 34분에 7m 46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폐선을 주제로 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5월 12일 날은 답사차 방문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5월 12일 날 방문을 했을 때 7m 4인 물대에서 배가 한 3분의 1 정도 잠겨서 이제 날짜를 잡은 게 24일하고 25일이었습니다. 근데 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7m 25 정도면은 충분히 배가 완전히 잠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24, 25일을 잡았었는데 7m 25였을 때 배가 완전히 잠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 25일 날 7m 46일 때는 완전히 잠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m 25는 조금 불안하고 7m 40이 넘는 날 정도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아마 배가 완전히 잠긴 그런 물대의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웅도 기준으로 해서 7m 40은 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당일날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택 모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스크립트 파일 블로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일 있고 찾아보기에서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저는 이날 합체 사진 2장을 미리 모아놨어요. 자, 2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 자, 그럼 이렇게 2개의 파일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개의 파일이 나란히 레이어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스택으로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hift 키 누르시고 레이어 2개를 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레이어 2개가 다 클릭하시게 되면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고급 개체로 변환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하고는 요 모양이 좀 아이콘이 다른 게 생겼죠. 요게 고급 개체로 변환 되었다는 표시이고요. 자, 이렇게 고급 개체로 변환이 되어 있으면은 레이어에 고급 개체 맨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스택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중간 값을 제일 많이 쓰세요. 중간 값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진이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좀 크롭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클릭해서 이 정도 선으로 그리고 흙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은 그냥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상도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엔터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스택으로 해서 합쳐진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바다 색깔이 좀 너무 붉은기가 많이 돌고요. 수초 색깔은 좀 탁한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색감 보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 같은 경우에 흑백 처리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요리를 여름에 가야 되는 이유는 이 수초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은 흑백보다는 칼라로 보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바다 색깔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조정 레이어에 곡선 들어가셔가지고요. 붉은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RGB를 눌러보시면 빨강, 녹색, 파랑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붉은기를 없앨 거니까 빨강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붉은색이 더 강조가 되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빨간색의 보색인 파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약간 밝은 톤이죠. 밝은 톤을 붙잡고 밑으로 살짝만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다색이 푸르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건 너무 파란 것 같고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안부는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부는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자 비교를 해보면은 붉었던 사진이 요 곡선 하나를 만짐으로 해서 파란색 바다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죠. 파란색으로 변하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하늘 같은 부분이 만약에 원래 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시고 브러쉬 선택하셔갖고 검정 브러쉬 색을 칠해 주시면은 마스크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원래 하늘색이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색깔도 원래 색이 살아나죠. 자, 이렇게만 하면은 자, 일단 바다 색깔은 바꿨고 그 다음에 요 수초색을 좀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엔 다시 한번 조정 레이어를 꺼내겠습니다. 곡선 선택하시고 하나로 해도 되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헷갈리실까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엔 녹색을 선택을 할게요. 자, 녹색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톤 정도 되지요? 중간 톤 정도를 붙잡으시고 자, 위로 살짝 올려줄게요. 자, 그럼 일단 녹색이 살아나는 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사진이 녹색이 돕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녹색 이 수초색만 보시고 곡선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자, 얘를 반전을 시킬게요. 레이어 마스크 반전시키는 방법은 단축키 컨트롤 I입니다. 원래대로 됐죠. 검정색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 이제 브러쉬질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전경색을 흰색으로 놓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좀 줄여야겠죠.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수초 부분만 이렇게 브러쉬질을 해주시면은 자, 수초가 파란색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색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수초를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초가 좀 어지럽게 보여요. 근데 이 대여리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수초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일단 이 수초를 보정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누르셔서 자, 위로 복사를 한 장 더 만드신 다음에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이패스 한번 줘볼게요. 컨트롤 J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 기타에 하이패스. 자, 하이패스 수치는 너무 높으면은 이렇게 사진이 층이져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면은 되겠네요. 자, 요 정도에서 자, 이런 수초에는 하이패스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요런 배 엣지 부분만 살려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Alt 키 누르시고 레이어 마스크 누르시면 검정색이 들어가게 됐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셔서 엣지 부분만 테두리를 하시면은 이런 잔잔한 물결은 살아나고 배 엣지는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보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좀 살아나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자, 원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색깔을 중점적으로 보정을 해봤고 나중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게 예전에는 이제 한 번에 끊어 찍었어요. 50분이면 5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카메라에 아무래도 문제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요
이렇게 끊어서 찍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택 모드로 합치는 걸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